좀 많은 쌤들의 리얼리스트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입시 본색.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애매한 입시 정보를 정해드리는 남자 애정남 하기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변함없이 최고의 입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 본색의 가족이시죠? 우리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산대중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입시에서 중요한 문제, 또 뭔지 잘 모르겠는 문제들을 딱 주제를 뽑아주는 또 주제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 역할이 그렇습니다. 매 주마다 저희가 이제 주제로 인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네.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네, 뭐 딱 제가 정하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네, 네.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죠. 세밀한 입시 분석과 또 입시 정보를 가지고 성공적인 대입을 이끌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박중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네, 저 진짜 바빴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바쁘셨어요? 그 신입생들 네. 설명회 굉장히 많았습니다. 벌써 신입생이요. 네네, 예비 고1들. 학교는 또 아직 신입생 설명회를 안 했는데 학원이 먼저? 학원은 먼저 하죠. 아, 진짜 빠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갑자기 여쭤보는 건데 네. 우리 입시 본색은 좀 시청하셨어요? 아니면 팟빵을 통해? 봤죠? 아, 네, 그래요? 진짜 맞습니다. 네, 진심? 네네, 맞습니다. 네. 눈빛이 진정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출연해주신 분들이 계속 모니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 선생님 외모도 진정성이 있어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입시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큰 변화가 예상이 좀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 있나요? 있죠. 우리가 네네네. 이제 추정컨대. 네네. 윤신 씨부터 어때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엄청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입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그 최고조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서 아마 좀 학생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그다음에 좀 입시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학의 경쟁력도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경쟁력도 확보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고안되고 네. 또 제한되고 네. 이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 선생님 하십니다. 저는 올해는 좀 상위권들이 희비가 엇갈리지 않는 해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의체안이 좀 늘어났잖아요, 또. 네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상위권들이 좀 숨통이 좀 트이기도 했지만 네. 또 한 네네. 가지 또 고대 논술 폐지되니까요. 맞아요. 네네. 이게 정말 뒤늦게 정신 차린 아이들 고대 갈 방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희비가 교차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또 21학년도에 뭐 네. 그 통합 수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만나보면 네. 정치적으로 뭐 정권이 좀 교체되고 뭐 네네. 대통령 또 새로운 교육부총리 그러면 또 변화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다들 변화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네네. 입시본색에서 발빠르게 또 미리 예측하고 네. 정보를 드린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입시본색을 또 TV로 시청하시고 또 팟빵을 통해서 좀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저희 셋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입시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리스트 토크 입시 본색.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입시본색 주제남이신 윤신 네네. 선생님.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자, 이제 수시 전형과 관련된 건데요. 네. 100점 100승, 내게 맞는 전형을 찾아라. 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100점 100승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거죠. 100번 다 이기는 거다. 네, 요즘 뭐 그 지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네. 정말 이기는 기쁨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런 염원의 어떤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모르는 학생이 없죠. 수시가 너무 많이 네네.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만나면 지금 수시가 벌써 올해 73.7%? 이걸 반올림하셔가지고 8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느낌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수시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시에 대한 고민을 사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조금 더 지혜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네. 그리고 아주 잘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에서 모든 걸 평가해주는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본인 주제 잡아놓고. 네. 물론 제 주제남이니까. 자화자찬.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네. 맞죠? 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형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무겁습니다. 사실 뭐 수시 모집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학년별로 보면 고3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나 당장은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거에 대한 좀 수시 학대에 대한 진전성 있는 고민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장에서 그 수시 어떤 전형적 합성 때문에 선택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좀 보지 않으시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자기가 뭘 써야 되는지를 정말 감도 못 잡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잣대를 뭘로 둬야 되냐라는 거죠. 내신인지 수능인지. 저희들이 한번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또 현장에서 또 상담하시니까 학생들 만나시니까 뭐 어려움 호소하는 친구들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뭐 대학별고사 전형이나 특기 전형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 이 전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뭔가 내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 다양한 이유는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으라고 다양한 건데 어떤 전형에 내가 안 맞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됐는 듯한 뭔가 좀 부족한 듯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제 뭐 이거 현장 교육에 대한 디스는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친구들이 1학기 시험을 마무리 지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제 3월, 6월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좀 그 로드맵을 좀 설정해주는 학교의 좀 지도가 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예전처럼 1학년, 2학년 열심히 하고 3학년 되면 이제 직면해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저희들이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무겁게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전형이 너한테 좀 적합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꺼내주고 고민하게끔 하는 시기가 좀 빨라져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안 해도 되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걸 제때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또 시청하시는 또 저학년 어머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한 전형 선택하고 또 선택한 전형을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 그 작업이 아마 대입의 합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입시본색에서는 수시 전형에 대한 특성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시 모집이 많이 증대됐는데 허와실이 있어요.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수험생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강점을 가져야 되는지 좀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어요. 수시 전형 알아보니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기 파악도 필요하고 일단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형, 종합형,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 그다음에 이제 논술 아니면 이제 적성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대학별고사 전형이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실기형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죠. 먼저 올해 수시 전형별 비율부터 좀 짚어볼 텐데 윤시현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아마 그 2018학년도 그 수시 전형의 선발 비율은 영역별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그다음에 실기를 중심으로 한 특기자 전형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한 73.7% 정도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수시 이제 교과형이 전체 비율로는 40%고 그쵸. 수시 안에서는 이제 정시까지 다 하면 높게 뽑는 건데 이게 이제 잠깐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70%를 돌파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17학년도 때도 원래는 69.9%였는데 이제 최종은 70.5%가 됐잖아요. 70%가 돌파가 됐는데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와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수시 모집이 확대되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시 어렵지 않느냐, 특히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공식화하는 그런 게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 반응이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신 선생님. 네, 일단은 그 수시 전형이 확대가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수시 전형에서 어떤 전형에 어느 성적 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지원을 하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부담감과 동시에 성취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뭐 논술 전형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과 같이 준비를 한다는 관점에서 공략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성과도 좀 좋은 전형 이런 거 좀 이해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수시 전형이 다양하다 보면은 여러 개를 신경 써야 되니까 좀 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등급 정도 되는 뭔가 많은 기회 뭐 여러 방면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걸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뭐 학원가에 계시니까 또. 저희는 뭐 아주 딱 양분되어 있어요. 네. 우울해하시는 분들과 좀 기회다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걸요?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네. 수시는 내신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네. 수시 전형을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도 좀 보시고 공부도 좀 네네. 하시면 분명히 내신이 안 좋아도 수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많죠. 대부분 기뻐하시는 분들은 내신 좋은 분들, 그분들 이제 많이 뽑으니까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또 그것도 또 너무 방심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신만 좋다고 가는 건 아니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게 또 학년별로 좀 컨디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입학하는 학생의 네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내가 맞아요. 6번의 기회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육전육승 이런 거. 근데 이제 2학년 되면서 어떤 현실적인 벽에 본인이 초라하게 서 있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근데 네네. 3학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이상하게 3학년들이요. 오히려 현실을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현실 도피? 뭐난 될 대로 돼가지 뭐 이런 식의 노래 같은데 정시는 네네. 사실 졸업생들이 워낙 막강이기 때문에 강세이기 네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재수학원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재수 학생들 많이 네네네. 보는데 야 너희들 진짜 막강이니 그러면 애들이 웃거든요. 그렇죠. 일부 저희 학생들은 막강거든요. 저희 막강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박 선생님 우리가 그 아까 공부하시던데 4년제 그 1인당 수시 지원 평균 있잖아요. 그 횟수.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수시 지원 인원이 한 51만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가 한 4.47회 정도? 6장 중에 그죠, 다 네. 쓰진 않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뭐 6개니까는 꼭 6개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게 대부분인데 1인당 평균 지원 수시 유형도 한 1.25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네. 교과 종합 논술 특기 네네. 중에서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여기서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또 봐야 될 게 네. 보통 한 4.47개니까 5개 정도 쓴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네, 꼭 6개는 안 채우더라도 네. 4개 이상 쓰는 거니까 5개는 쓰는 거고 네. 그다음에 1.25개의 그 수시 전형을 쓴다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한 전형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전형을 오버랩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교과를 중점적으로 쓰고 네네. 거기다 종합을 조금 얻는다거나 네. 종합을 쓰고 논술을 좀 얻는다거나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전형이 이렇게 네.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여기서 나온 말이 뭐 6논술 뭐 이런 거 있죠. 6장 너무 모두 네네. 논술로 네. 쓰겠다. 너무 데인저러스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6종합이 더 위험하다고. 6장을 모두 종합으로 쓰는데 맞습니다. 사실 종합을 내려 쓴다고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평균치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좀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윤시 교수님. 네네네. 네, 어떤 통계죠? 이 지역별로는 수시정 지원 우선순위가 좀 있는데 네. 이제 뭐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이제 논술형을 주로 많이 보는데 이유가 아마 서울 소재 주요 11개 대학을 따져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네. 2순위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가 이제 적성고사형. 네, 이 적성고사 전형도 네. 이제 주로 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들이 기초학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대학들이 이 전형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맞아요. 순위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뭐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중심으로 1순위로 가장 많이 하고 또 광역시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경제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 구도가 좀 약한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형을 좀 많이 쓰는 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른 것도 사실은 네. 그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징도 좀 알고 생각을 네, 해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이걸 또 재미나게 반대로 돌리면 본인이 어디에 살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서울 경기권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대학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을 좀 더 많이 노리는지 경쟁자의 어떤 구조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네. 굉장히 신선한 도표가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도 네. 듭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을 갖다가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이제 수시 비중이 증가되고 또 네. 학생부 종합형 선발 인원이 증가됐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네. 사실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주 다양한 수시 전형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지원하는 유형은 우리 박 선생님 짚어줬듯이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 네. 이 정도 네네. 쓴다라는 거. 그래서 네. 결국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수시 비중하고 정시 비중하고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수시가 73.7이 아니라 그럼 4가지 형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나 2가지라면 그거 합산했을 때 정시 비율하고 이렇게 1대1로 또 비중도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네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시에서 다 안 뽑히면 정시로 이월되잖아요. 네. 네. 지난해 이유는 같은 상당하죠. 예, 네네. 이월되는 서영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실제로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로 가보면 정시가 훨씬 많은 그렇죠. 그런 구조도 있으니까 무조건 수시가 많다, 수시로 가야 된다라는 오해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수시가 이렇게 많이 뽑잖아요. 네. 그럼 다른 네네. 시각에서도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정시를 치를 학생도 별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70% 넘게 네네. 빠져나갈 네네.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정시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시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수시 전형별로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가장 큰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학생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묶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 학생부 중심 전형 어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자신한테 맞는 전형이 학생부 중심 전형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학생부 전형에 대한 특징부터 좀 우리 박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학생부라 그러면 대부분들 내신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근데 뭐 학생부 교과에서야 뭐 물론 내신의 영향력이 크지만 네. 거기도 이제 비교과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략 학생부 전형 그러면은 어떤 내신보다는 어떤 진로에 대한 연계성, 어떤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에 대한 거, 네. 그리고 또 전공 적합성도 좀 보여야 되는 거. 네. 그 다음이 내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하기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수시 정시를 같이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네. 수능으로 뭐 꼭 정시로 가라는 얘기 아니더라도 수능을 어느 정도 좀 잘해 놓으면 만약에 2등급 2개인 학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면 네. 2등급 3개 받으려고 애쓴다면 그렇죠. 수시에서도 조금 더 대학이 업그레이드 되고 학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수능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활용 정점을 한다 그러면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그 나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정리 보면 결국은 모의고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성적이 잘 나올수록 네. 수시 학생부 전형을 쓸 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죠. 예, 쓸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자꾸 이제 모의고사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은 네네. 이제 을의 자세에서 병의 자세로 정의 자세로 이제 나중에는 읍소하는 자세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맞습니다. 너무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네네. 뭐 됐는데 기쁘지도 않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들에 대해서 네. 네.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맞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뭐 내신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1등급, 2등급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다 할 거 없이 네. 이제 선발 기준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육이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뭐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일단은 시험만 잘 보면 일단은 이 학생은 좋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시험만 잘 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학교 교육이 어떤 시험의 성적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학교 생활의 과정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지금 옮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성적이 반영되거나 입시 전형에서 활용은 되지 않지만 지금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성취평가제를 1학년 때부터 실시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만 지표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A, B, C, D라는 성취조도 같이 제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시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네. 어떤 학생이 단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네. 종합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면 성적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자신의 진로나 아니면 그런 성장이나 발전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간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발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그렇죠. 학교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 이제 이 교과, 이제 비교과로 불리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도 교과가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제한적으로 더 방점을 두고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교과 전형에 어떤 학생이 지금 쓰면 유리할지도 박사님 좀 짚어주시면. 뭐 일단은 교과 전형은 거의 정시랑 유사하지 않나요? 거의 숫자 노름이지 정량평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학불 결과를 보더라도
특히 대학교의 그 정시 점수랑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내신 순서대로 아이들을 데려가는지 그걸 뭐 서열하라고 해야 될지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내신 좋은 친구들만 가는 것만은 아니고 네. 내신이 좀 더 낮으면 굳이 난 교과를 쓰겠다 그러면 대학을 좀 낮추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교과 전형은 내신 좋은 학생들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비교과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일단 유리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교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거나 아니면 최저가 높다거나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렇죠. 저희들이 통계 뽑아보면 면접이 있을 경우에 또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복잡한 거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누가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 싫은 네, 거야. 맞아요. 네. 특히 남학생들 싫어합니다. 부모님 물어보는 것도 싫은데 네. 교과형은 대부분 정교과 반영하는 대학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가 4개 교과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주요 과목만. 예, 네. 문과는 뭐 국수형 4, 네네. 뭐 네네. 이과는 국수형 과, 네, 뭐 이렇게 반영하니까 결국 교과형은 경쟁력 확보하려면 내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수능 준비하셔야죠. 최저학력 기준 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뭐 3등급, 4등급 대에서도 합격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체제가 좀 높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 그렇죠. 대부분 1, 2등급 때 형성되는 것도 아마 우리가 좀 참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신 선생님 그거 네네. 이게 뭐 저기 교과 전형 전년도 합격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평균 등급 이런 거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에 보면은 네. 학생부 내신 등급을 입력한 목표 대학의 이제 학과 전년도 합불 자료도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거든요. 네. 박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교과 전형은 정시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영역을 네.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는지가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지원했을 때 어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지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어디가? 꽤 인상적이에요. 이름 잘 정한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어디가? 네. 네. 알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이제 교과형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죠. 네네. 예, 이 종합 전형이 뭐 교과 전형하고 정량적인 평가로 뽑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성 평가 하고 네. 있는데 아마 이거 뭐 내신 좀 안 좋은 학생들도 교과 외에 나머지 요소 가지고 상향 지원을 모색하는 뭐 그렇죠. 그림을 그린 경우도 네. 있고 실제 합격 사례가 많아요. 네, 네. 예, 이게 이제 선택폭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불확실하다. 그렇죠. 예, 이게 전년도 합격이 뭐 선배가 맞아요. 뭐 네네. 내신이 안 좋은 등급에서 됐지만 올해 꼭 그렇게 된다는 법도 네네. 없고. 그리고 이걸 일반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종합 전형에 대한 적합한 학생은 누굴지 우리 박 선생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전 액티브한 친구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 그래서 뭐 화학 실험반에 가서도 보면 만날 수 있고 방송반에도 있고 뭐 심지어 막 교장실에도 앉아 있는 애들 있잖아요. 교장실에. 그래서 막 있어, 굉장히 있어. 네, 액티브하게 돌아다니는 애들. 그리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협업이 잘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네. 공동 프로젝트도 잘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자기의 진로에 대한 것들을 살살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특히 남학생들 네. 면접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면접.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면접 있는 전형에서는 남학생들의 탈락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액티브하고 협업 잘 되고 진로 명확하고 면접 좀 잘하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야, 남학생 네네. 뭐 뚝뚝해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걔네 잘 말을 못해요. 꺼내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네, 맞아요. 우리 윤신 선생님 덧붙이는 말씀. 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사실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더 많은 것 같지만 네. 학생들이 이제 주로 목표하는 11개 대학의 관점에서 주요 보면은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무려 44.9%니까 네. 거의 40은 절대적인 네, 네. 우위잖아요. 네. 근데 종합 전형 하면은 애매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 제기도 초창기에는 했었냐면은 입시 결과를 봤더니 너희가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중선 선생님 이제 액티브한 학생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여러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는 학생들이 종합 전형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유리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지 종합 전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학생들 또는 그쵸. 종합 전형을 위해서 1학년 때 뭔가를 만드는 학생들은 안 되고요. 네. 의미 있게 그렇죠. 뭔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도록 뭔가 자기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러거든요. 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뭐 수행평가를 하다가 관심 있는 문제를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었더니 그게 봉사활동으로 번지고 봉사활동으로 번졌더니 결국은 일을 치고 마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네. 나의 학교 생활이 와, 마치 책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 이런 그렇죠. 학생들은 네. 종합전형에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상위권 대학에서는 또 체조도 반영해요. 서울연고대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완벽한 팔방미인. 그러니까 뭐 교과, 비교과, 거기에다가 자기 주도적인 적극성,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봉사 뭐 이런 것까지.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종합전형에서는. 제 생각에는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1번 진로. 네, 네. 정말 이 스토리가 되려고 해도 굵은 네네. 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네네. 테마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음. 저는 그 테마가 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유시생. 저는 이게 그 어떤 스토리를 입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으로 성장해 있는 거죠. 네네. 제가 좀 덧붙이면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18년도부터 네네. 시작이 된 건데 우리가 이게 역사를 좀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8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이제 교육적 제도인데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졸업정원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입학은 그렇죠. 쉬운데 졸업이 네네. 어려워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입학정원제니까 입학이 어렵죠. 네네. 졸업은 쉽고 뭐 쉽다고 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이 좀 안 맞는 구조. 그래서 2018년도부터 뭐 12학년도, 13학년도까지는 진짜 누구를 뽑은지 모를 정도. 그래서 뭐 선풍기 틀어놓은 거냐, 뭐 대형 선풍기 날려가지고. 아, 일본에 진짜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어떤 회사의 그 사장님이 그 회사 중역들 뽑을 때 네, 선풍기 이게 들었어요? 선풍기 앞에다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멀리 날아가는 사람은 부사장. 정말요? 아주 유명한 진짜요? 네네. 멀리 날아가면 부사장. 너무한다, 진짜. 네. 그다음 날아가면 과장. 뭐 이렇게 뽑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뽑는 거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했었죠. 박근혜 네. 대통령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2014학년도인데 이때는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 근데 네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결국은 어떤 개인의 역량보다는 고교의 역량, 그러니까 진학 주도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 하고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게 학교 생활 충실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학교 생활 충성도는 자기 진로를 정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해주는 건데 결국은 1차적 요소는 교과다. 뭐 이렇게 또 그렇죠.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내신이 안 좋은데 뭐 교장실에 앉아 있고 내신이 안 좋은데 애들하고 막 공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는 공부 안 했니?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될 그럴 수가 수 있기 있죠.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한다 그러면 결국 1차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챙기면서 결국은 학업 성취도잖아요. 네네. 예, 그걸 네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안 돼요. 딱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뭐 말씀하신 뭐 진로 희망이나 이런 진정성이 안 되는데 종합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종합으로 마지막까지 미련을 갖고 있다가 옆집도 쓴다 그러고. 옆집도 쓴다고 그러고 어머니도 또 커피숍에서 100분 토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 사실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 네. 그러니까 있던 없던 상관없이 대교육이 정한 3개 문항을 놓고 네. 자기가 이걸 진정성 있게 쓸 수 있다. 네. 이러면 종합전형에 지원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쓸 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많이 생활교육부에도 뭔가 많이 있는데 이걸 진정성 있게 쓰지 못해서 고민스럽다. 이러면 종합전형이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내 학교 생활에서 뭔가 이야기와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데 그렇죠. 누가 찾아내겠어요. 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수업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뭐 체육대회나 아니면 수학여행이나 뭐 다른 것들은 노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을 할 때 이 학교에서 하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나 이것도 모두 다 이 교육부에서 이 정한 이 교육과정 안에 있는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대회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학교에서 어떤 행사 활동을 하거나 이것도 모두 다 교육과정, 학생들의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하는 어떤 활동도
공부와 관계가 없는 건 없다. 이렇게 그쵸, 이해하시면 네, 딱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입학 사정관으로 시작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고 분명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순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해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광주에서 모여고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가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조직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성적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25명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했습니다. 학생부로 몰아주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네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안까지 나왔다. 맞아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염증이 골맞고 터졌다. 이렇게 네네네. 되니까 아까 우리가 모두에 이런 말 했잖아요. 정치 사회적으로 올해 어떤 변화가 네네네. 있을 거냐라는 것도 있는 건데 결국은 종합 전형에 이제 합격해 들어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역으로 또 모니터 해봐야 되겠지만 활동이 많은 활동 역량을 많이 평가했던 거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교과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투명하게 뽑아내지 않으면 선발을 내지 않으면 니네 무슨 기준으로 뽑았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많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요구도 있었어요. 뭐 말 타서 대학 가야 되냐. 정경적으로 뽑자. 많이 그래서 비싼데. 수능 중심 전형을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네. 이 교육의 방점이, 그러니까 대입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의 방점이 학생들에게 예전에 이제 단지 성적의 결과만 딱 요구하던 관점에서 이 학생들이 훌륭한 하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하는 게 학교 교육의 목표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 이제 학생들의 성장이나 네. 학생들의 행복이나 네.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에 목표가 맞춰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당장의 현실엔 부작용이 있지만 방향성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게 뭐 축소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보완책은 아마 끊임없이 찾을 것으로 수정 생각해요. 보완돼야 그러니까 네. 수정 보완. 네. 자, 지금까지 수시 전형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떤 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게 팩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논술인데요. 입시에서 네네. 논술 전형 비중이 전국 대학으로 기준으로 3.7%예요. 네네. 그러나 주요 대학은 네네. 10% 후반, 네네. 20%까지 넘어가는 경우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네.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또 구분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문계다. 그러면 네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좁혔는데 실제로 논술 비율. 네네. 자연계다. 뭐 이제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논술 평균이 한 21.7% 되거든요.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 이제 인문자연이 평균이 21.7%인데 자연계가 30%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계열에 따라서 논술 전형도 무시 못 하는데 윤 선생님 그 전년도 비교해서 좀 네네. 비중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논술 이제 제가 논술 전국에서 제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뜬금없이? 네. 논술 이제 그 네. 전년도 인정. 비교해서 인정하신다고. 그렇죠. 올해 이제 2018년도에 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3.7%인데 네. 주요 대학 11개로 보면 이게 17.9%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네. 2017학년도에는 이제 30개 대학에서 네. 이 14,861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 네. 이제 대학 수는 한 대학이 늘었어요. 31개 대학으로 늘었지만 모집 인원은 13,120명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고려대가 빠져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모집단이었는데 빠져버렸고 그러니까요. 뭐 덕성여대가 들어오긴 했는데 여자 대학이다 보니까 뭐 수가 많지는 않죠. 하여튼 뭐 이게 절대 수로 보면 전체 수험생에서 네네. 많은 비중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으로 좁혀서 생각하면 적지 않은 거죠. 네. 네네. 적지 않은 겁니다. 하여튼 이 그 수험생 중에는 그 논술에 대한 준비 정도에 상관없이 뭐 이도저도 안 되면 논술 한번 해보죠.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늦게 시작한다는 거죠. 준비 자체를. 네네네. 내가 깜짝 놀란 게 문과 엄마인데 네. 선생님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수능 끝나고 일주일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동네 학원에 막 그렇게 광고가 붙었던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네네네. 이게 이제 뭐 어떤 걸 반증하는 거냐면 1학년 때는 학생부 전형 생각하다가 네네. 2학년 때는 종합 전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3학년 올라가면 현실을 깨닫고 논술전형 늦게 오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인문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네, 맞습니다. 문과가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논술 문과는? 사실 인문계열 논술은 보면은 이게 뭔가 특별히 어느 시점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거에 대해 답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빨리 준비한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3학년 때부터 고민한다고 해도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논술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이게
답안을 글로 쓰니까 OMR 카드에 이렇게 마킹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 쓰다 보니까 논술이 글쓰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논술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에 닥쳐가지고 딱 시험 범위만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논술 전형 준비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자기가 매번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볼 때마다 진짜 공부를 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공부가 됐다 이러면 논술 전형을 보는데 딱 맞는 학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떤 학생이 논술 전형에 유리하느냐까지 이제 연결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학부모님들 질문이 그래요. 우리 애가 국어를 몹시 잘한다. 네. 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럼 문과니까 국어 잘하고 책 많이 읽었으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부모님들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책을 어렸을 때 많이 봤으니까 논술 전형 적합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책은 뭐 그냥 자기가 재미만 있다고 생각하는 책만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교과하고는 상관없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논술이 이제 지문을 보면 독해나 네. 분석 위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사고력이 함양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네네. 있다라는 거죠. 네. 자연계는 어때요? 우리나라 자연계 최고 입시 그 논술 전문가신데. 전 최고는 아닙니다. 그래요? 거의 최고시죠. 우리 겸손하기로 했다고. 자연계는 네. 실제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학생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세요. 자연계는 인문계랑 약간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연계는 아무래도 좀 풀어내 나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배경 지식이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네.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의 어떤 패턴 그런 것보다는 네.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계 논술은 답을 맞춰가는 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늦게 정신 차려갖고 네, 수능 성적이 갑자기 잘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늦공부 트인 그런 친구들은 해볼 만도 해서요. 저는 네네. 한 2학년 기말서부터는 자연계 논술을 준비해도 근데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3월 정도예요. 3학년. 네. 3학년 3월. 네, 그 이후서부터는 네. 살짝 좀 아직은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연계 논술을 시작하려면 수학 때문에 그러죠. 수학. 자연계 논술은 수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가장 마지노선 적정선 정도를 3월 이제 그 전국연합모의고사 보고 나서 네. 더라도 시작을 하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신 게 학생들이 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이 옛날에 탐구 4개형이었었고 네. 그러다 네네. 3개 하다가 이제 탐구 2개 하잖아요. 네. 그럼 어찌 따지면 뭐 제2외 국어 안 하고 한국사는 뭐 쉽게 출제되니까 그럼 결국 5개 과목에 대한 집중학습인데 그렇죠. 네. 갈수록 귀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4시간 절대 시간은 똑같은데 네, 네. 논술하면 수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논술 시작하면 내신 언제예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 이거 반대로 말하면 선생님 내신이 좀 되고 네. 그다음에 네네. 수능이 좀 더 잘 나오면 논술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때를 놓친다는 그렇죠. 거죠. 과학 논술 어때요? 과학 논술도 이거를 같이 시작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과학 논술은 정말 쉬워졌어요. 정말 학교 교육 과정에만 충실했던 친구들이 네. 글 쓰는 연습만 조금만 하면 웬만하면은 답안 분량을 맞출 수 있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 논술은 조금 늦어도 네. 한 6월 모평 보고 나서도 네. 뭐 그때 트라이를 해봐도 늦진 않겠지만 그렇죠. 전 수리 논술만큼은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수리 논술만 시행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학 논술은 좀 6월까지 봐도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그 뭐 논술 전형의 대가 양대 삼대 네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양대. 농담입니다. 최고 선생님 두 분인데 선생님들이 어떤 이게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문과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논술 전형이 사실 논술 전형만 별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도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거꾸로 재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수능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네. 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아까 제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보고 다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실제로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처음에는 못했다가 2학년 뭐 후반이나 3학년 초반부터 급격히 수능 모의고사 점수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이 친구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이 교육 과정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학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능 시험 문제가 사실은 암기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 진행이 됐고 지금도 그런 취지가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교과의 주요 원리나 내용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됐어 봤어가 아니고 이걸 자기가 반드시 글로 쓰거나 자기의 글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 학생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과는 아무래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과는 논술을 뭐 이과처럼 3학년 3월이나 뭐 3학년 6월부터 시작하는 이건 아닌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면.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그 6월 모의고사 보고 시작해도 인문계열 논술 늦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싶어요. 네.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가 4월 그다음에 6월까지 지속적으로 수능 성적이 많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네. 6월 모의고사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 수능 성적의 향상과 이 논술의 실력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준비가 가능하기 근데 때문에. 이제 뭐 그 최악의 마지노선이 이제 3학년 때 하는 네네. 거지만 가능하면 네네. 문과 논술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것도 선입견일지 모르는데 좀 이제 저학년 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뭐 예를 들면 2학년 올라갈 때부터는 네. 적합도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대학별 그 기출문제라든지 네네네. 아니 모의논술 문제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1학년 때 모의논술 문제나 기출문제 저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잘못된 1학년들이 그 접근하는 방법이 1학년 때부터 논술 준비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부터 모의논술 문제를 풀어서 대학의 시험 보드 채점해 보면 시험에 적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대학에서 한 번 출제된 문제는 분명한 거거든요. 한 번 출제된 문제 다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암기하듯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논술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도 고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잘 이해한 내용을 설명해보고 그 설명한 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정도로 1학년 때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은 오히려 원칙적인 교과 공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석대로 공부를 하는 게 논술을 준비하기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요. 시험에 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은 2학년 겨울방학 정도가 안정적인 출발이고 네. 6월 모의고사 보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네. 네, 늦지 이렇게 않다예요. 네, 늦지 않다. 그때 해라가 아니라. 네네네.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연계는 수능하고 더욱더 밀접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친구들이 논술도 잘하기 때문에 네. 저는 수능하고 논술은 이렇게 분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자연계들은. 네. 그래서 수능 공부도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알아나가듯이 논술도 그렇게 알아나가는 과정으로 배경지식 쌓는다 생각하고 수능 공부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한 가지는 자연계 학생들한테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요. 논리적 서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풀이의 메커니즘들을 그 암산을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단계 막 뛰어넘는 친구들. 네네.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서술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요.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강의를 듣던 공부를 하던 3-4시간만 해라.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 한 40주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40주 동안 일주일에 4시간이나 3시간 시간 못 내냐라는 거죠. 네. 뭐 저희 이런 것도 있죠. 논술 보는 시점. 수능 전이냐, 뭐 수능 후냐, 네.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네네. 시기별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수능 전 논술 보는 대학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가톨릭대도 있고요, 건국대, 네네. 동국대, 그다음에 홍익대 있죠, 예, 한양대, 에리카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가 올해부터는 또 수능 일정을 고려대가 안 보니까 수능 이후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전 논술이 있는 거고, 또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시기를 놓고도 논술 스타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중도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100점 100승 4개 맞는 전형을 찾아라. 이번에는 예비 수험생들이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으로 진단해보는 체크포인트,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전형을 지원하기로 다짐을 했다. 그러면 박사님,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학생부를 봐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생부가 한창 기재 중이실 거고 네네. 2월 말까지 수정 기간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 학생부를 한번 쭉 검토를 해보고 학생부에 있는 뭐 내신은 자기가 알 거니까요. 네. 어떤 정성적인 거를 좀 체크해 보면서 네. 종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부도 중요하지만 또 그 정시 가능성에 대한 학력 평가. 네. 이것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2학년도 네. 마찬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자신한테 맞는 수시 전형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진단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청진기 대발. 네, 뭐 네. 2학년 청진기는 잘 들어봐야지. 네. 뭐 지금까지 성적으로 진단하면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비 수험생들이 네네. 조금 네. 보면서 학부모님도 네네.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신하고 학력평가라는 두 가지 절대 테마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내신이 좋다. 예스라는 말은 내신이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심 전형은 교과하고 종합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수능 최저, 교과가 우수한 경우에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네네. 이제 비교과가 있다. 자, 반대로 자기는 이제 내신과 학력 평가를 비교해 봤는데 내신이 안 좋은 거예요. 노라는 것은.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전형인데 논술 전형 또는 적성, 그다음에 앞에 말한 특기자 전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만으로도 뽑는 대학이 있지만 학생부하고 논술 가지고 뽑는 대학도 있고, 근데 수능 체제가 어떻게 보면 당락의 합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또 그러면 체제를 만족시켰을 때 좀 더 높은 대학 갈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수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죠? 네, 뭐 네. 한마디 끼어들 틈도 없이 참 그러니까요. 하고 끝내버려가지고 뭐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덧붙일 수가 없네. 그래요. 진짜 이거는 불행한 경우지만 내신도 별로 안 좋고 모의고사도 별로 안 좋다. 둘 다 우수하면? 둘 다 우수하면 대학이 찾는 인재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데 만약 둘 다 안 좋다 그러면 총체적인 문제죠. 이건 재개발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갈아엎어야 네, 네. 되는. 둘 다 안 좋다의 경우에서는 우리는 네네. 과거형과 미래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은 과거형이잖아. 네. 이미 지나왔고. 그리고 네네. 앞으로 남아있는 거 수능은 네네. 정말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수시 6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진짜. 네, 그 우리 중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수시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전형을 다 도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한테 맞는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만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시 전형에 있어서 자기가 강점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시 전형,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 전형만 따로 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시 지원 전형까지 다 보면 총 9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 9가지의 방식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고 그 안에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들이 다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서의 한 개 전형을 더 선택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혜롭게 수시 전형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박사님. 저는 아무래도 좀 자연계 쪽이니까 네. 좀 정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들이 좀 수능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본인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이구나 네. 그런 걸 좀 알고서 수시에 대한 작전도 좀 짜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좀 레퍼런스도 많고 그래야 네.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다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이 더 좋게 되면은 학생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학력 평가 그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네네. 나오면은 좀 대학별고사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좀 학생들이 기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들한테 그런 말 해요. 그 백화점에 갔어요. 여성복 코너에 갔어요. 그러면 10대 어린아이들은 디자인 보고 색깔부터 봐요. 10대. 10대. 근데 40, 50대 엄마들은 사이즈부터 봐요. 나한테 맞는 게 있나 없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시라는 메커니즘으로 들어오면 아 내가 진짜 이 교과형에 또는 종합형에 논술형에 특기형에 사이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디자인 본다 그러면 이 인문계 쪽하고 자연계 쪽하고 또 다를 수 있죠, 색깔이. 그렇죠, 네. 예. 이런 유불리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뭐 나중에 최종 단계에 선택을 할 때는 백화점 쇼핑의 그 노하우잖아요. 두 개를 골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쳐내는 이런 거니까 결국은 내가 교과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저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면 내신은 주요 4개 교과 중심이고 그다음에 비교과는 큰 의미가 없고 면접은 뭐 교수님의 뺨만 때리지 않으면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능 최장 기준 네. 뭐 이런 형태로 간다. 근데 종합은 정말 많은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팔방미. 그래서 결국 수시는 그거 같아. 학종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하고 정시 전형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학생부 반영 방식에 주로 4개 교과를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학종은 전 교과를 그렇죠. 정성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니까 정성적으로. 디테일하네요. 네, 중요한 그래서 얘기예요. 네. 학종과 비학종. 네. 네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사이즈 뭐 이런 거, 네. 색깔, 네. 뭐 디자인 뭐 이런 작업들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비교해서 괜찮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들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전형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2018학년도 예비 수험생들한테 우리 응원의 말씀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 선생님부터. 저는 제 생각에는요, 수시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이 산발이 구조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부모님들하고 선생님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소통. 네. 그래서 좀 정보도 많이 거길 통해서 얻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학생들은 좀 학업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좀 산발이 구조가 맞는 걸로. 네. 윤 선생님. 네, 이제 전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산발이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전형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가, 최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게 딱 정량적으로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적성고사 전형 이런 것들은 쉽게 파악이 되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내가 만지면 나만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계속 다른 누군가가 이걸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시험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지하게 여기서 맞는지 적합한지를 꼭 우리 학생이 깊이 고민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전에 우리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우리 정재훈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수시 전형 시즌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수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가장 적절한 또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냐? 3학년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수시를 막 경험한 아주 따뜻한 정보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시다. 했는데 정말 특히 학생부 종합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 부모님 소통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좀 폭넓게 활용하시는 것도 네네. 좋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남한테 좀 일임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무슨 전형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고요. 본인이 좀 좁혀서 그렇죠. 그렇게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박중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좀 아는 학생들의 리얼리티 토크는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